1분 들어서 대표는 오이시 데뷔가 초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휴먼의 경우는 3주가 되면 4주가 되는데 리스크를 생기고 프랙처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비번이 됐을 때는 3주에 붙게 되는데 그 리스크들이 대단히 끝에 부분에 있는 프라이머리 데스크들이 그냥 커져서 프랙처가 일어나서 데뷔하는 수 있죠. 이런 과정들이 백혈이 그냥 진화하지 않을까.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리프론탈 에리아가 이쪽이고 하위 동부에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러고 로카스 에리아, 레드니티 에리아고요. 사진은 찍지 말고 줄 테니까 나중에 파일을 가져가요. 그러면 센서, 토마토 센서리 코텍스가 있고 프리모토 코텍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부위가 중간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데 말하는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로카스에 대한 레드니티를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실제 펜트 스터디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레드니티에 대한 나오고 코텍스가 있고 로카스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거는 바이링구얼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파인딩인데 되게 정상이 있는 두 가지가 보이겠죠. 코로나 섹션에서 브레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특히 이제 미드 브레인에 있는 쪽 안쪽에 있는 거를 메소나 메디알 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죠. 발생한 쪽으로 앞에 그림을 봤을 때도 축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나타나는 게 살라무스가 있고 커브리 쪽에서 서브스탄셜 나이브가 있고 서브살람 플러스는 글루타메이트 관련된 거죠. 히포탈라머스는 피추이터리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스타일인 거니까 뭔가 센서리 인프라하고 살라무스입니다. 이건 이제 메디얼 템포럴 로브, 메디얼 템포럴 롭이 어떻게 슈링크 되어 있느냐. 우리가 방사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이렉터라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1m라는 차이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스에 있을 때 템포럴 롭의 메디얼 파트가 슈링크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섹션에서 보이는 겁니다. 어디가 인슐라 위에 있는 파베타로 템포럴 롭이 말려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인슐레이션, 이제 인슐라라고 인슐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단열, 건물의 단열할 때 안쪽에다 쌓는 인슐레이션이라서 인슐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그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고 말초 엑소는 노드 랑게로 옛날에 배운 기억나죠? 정도가 솔리터리 스킵해서 이러니까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페리페럴 뉴랄지스. 자, 이게 도파민 패스웨이인데 도파민 패스웨이는 다른 거 뒤에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브스탄셜 나이브니까 서브스탄셜 나이브에서 스트리아틴의 이쪽을 벤트럴 파트, 이쪽을 벤트럴 파트라고 해서 이 발생학 쪽으로 브레인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게 엎어진 겁니다. 벤트럴 쪽이 검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스트리아틴에 가서 연결되니까 그리고 스트리아틴 패스웨이죠. 코텍스, 전프로탈 코텍스가 왔으니까 저기 서브스탄셜 나이브에서 계속 이어지는 메소라고 하는 건 메디알 파트, 메시알 파트가 여기 시스템 안쪽에 있죠. 여기서 코텍스까지 가면 메소 코티칼 패스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큐베로 인퍼디블라 도파민을 셌을 때는 여기 파이니얼 밴드에 포스테리어 쪽에 뻗어 있죠. 그러면은 메소 뮤빅 패스웨이는 어떤 거냐? 여기 사실은 이 가지하고 같은데 그래서 코티칼은 같은데 메소 이거는 너무 조그맣고 이 메소 뮤빅 시스템 메소 뮤빅 패스웨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패스웨이는 사실은 같은 가지인데 코텍스까지 가는 게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는 매우 다르죠. 이쪽이 기능이 도파민이 떨어지면은 코그니션이 떨어지고 이쪽에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뭔가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이 어느 쪽이 도파민 1, 2, 3, 4, 5 중에 어느 게 더 어느 정도 저기가 돼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양분의 반응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이 도파민의 네 가지 패스웨이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레퍼런스는 어차피 다른 학생들은 시간 필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하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이거 잘 읽으면 제가 보이니까 이거를 보면서 도파민 패스웨이를 정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이거는 합성에 대한 거고 이쪽이 카테키라는 이쪽이 세로토닌이라는 연락주인데 트립토판에서 다시 연락주인이 되고 5-HTA인데 우리가 5-HT를 측정하기 총수적인 나서 5-HTA를 측정한 거죠. 이쪽도 세로라는 것을 HKG, MBA 이거를 주로 측정하니까 이 대사선물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에 이게 HKG, 도파민이 MBA, 5-HT가 있는데 5-HIAA 대사 통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대사에서 나온 것들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 아드레노스 패스웨이입니다. 노 아드레노스 패스웨이는 우리가 알아야 될 셀룰로스에서 아미고 다이너믹을 발표 편도까지 가는데 이 편도까지 가는 편도라고 하는 게 주로 굉장히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들어있는 있어서 편도가 만약에 일정이 비대해 있으면은 기능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연히 있고 만약에 이게 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두려움을 못 느끼게 되죠. 반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보여주는 거니까 위험을 잘 몰라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레벨룸 쪽으로 가는 프로젝션이 있는 게 셀룰로스 모여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파인하게 조절하는 중추기 때문에 그런 걸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로토닌 패스웨이입니다. 세로토닌 패스웨이는 라페니콜라이가 펑스의 루시아 파트에 있는 게 로스트럴 라페니콜라이, 카우달에 있는 게 카우달 라페니콜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아미그달로이드 반티와 관련되어 있고 올팩토리, 엔토리나 코텍스, 멘트럴 수체층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코텍스의 전반적으로 프로젝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룸 따라서 싱글룸 인터널 아웃도 인터텍스를 다 갖고 코텍스에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도파민 패스웨이와 세로토닌 패스웨이 도파민 가설, 세로토닌 가설 교육되느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 해부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겠고 도파민은 이러이러한 게 하고 있고 세로토닌은 이러이러한 게 하고 있는데 멘트럴 티그멘탈 에리어에서 있는 베소리드 패스웨이 그래서 스트레프럴 패스웨이가 있고 여기 유트러스 아쿠펜스가 세로토닌도 관련되어 있고 도파민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아쿠펜스가 주로 인버트 pleasure, 어딕션을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세로토닌과 관련된 것들도 비슷한 기능이고 주로 리워드와 pleasure, 그다음에 볼리션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 패스웨이가 도파민 패스웨이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것이라는 생각하는 게 패스웨이의 구조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심토를 어떻게 인프로브 시키느냐 하는 게 세로토닌이 다른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그래서
X웨이가 계속하는 분기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졌습니다. 도파민 가설이 돌리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에 의해서 돌려서 그래서 오뷸레이션해서 도파민이 최종